자, 스레드 두 번째. 저 앞부분은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얘기한 앞부분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 그 멀티 스레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레드가 너무 과하게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과하게 많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 그 느린 아마추어 바둑인 10명하고 바둑을 둔다면 그냥 10판을 동시에 두는 게 이세돌 시간 낭비를 안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10판을 동시에 버리고 이세돌이 바둑을 둬도 뭐 이세돌이 10판 다 두고 올 때까지 아마추어 바둑인들은 뭐 고민을 계속 할 테니까 1시간씩 10판 10시간, 10판, 1시간씩 10판, 결국 10시간. 이건 이세돌 시간 낭비고, 1시간 동안 10판을 동시에 두면 1시간에 10판이 다 끝나지. 1시간에 10판을 다 둬도 이세돌은 충분히 둘 수 있고, 이기겠죠. 자, 그렇게. 그래서 멀티 스레드가 필요한데, 왜냐면 CPU는 너무 빠르고,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디스크 입출력, 저 네트워크 입출력은 너무 느리니까. 동시에 마치 이세돌이 10판의 바둑을 동시에 두듯이 CPU 입장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야 돼. 그래야 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세돌이라고 해도 100판의 바둑을 동시에 두는 건 무리지. 한 10판이나 20판씩 끊어서 10판 두고 끝나면 그 다음 또 10판 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멀티 스레드도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게 CPU 입장에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멀티 스레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다. 오히려 뭐가 부담이냐면 스레드가 메모리를 차지하죠. 각각의 스레드가 뭘 차지한다고 그랬죠? 스택 메모리는 따로 차지한다고 그랬죠. 스레드가 너무 많으면 스택도 너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아무튼 부담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스레드 숫자, 대규모 작업 동시 실행도 적절한 숫자로 처리해야 되는데, 요약. 자, 처리해야 될 작업이 100개다. 그러면 작업 객체는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100개의 작업을 동시에 다 실행 흐름으로, 100개의 실행 흐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게 무리다 아니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100개가 무리다라고 하면 적절한 숫자가 10개다. 그럼 10번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면 IO가 많은 작업일수록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고, IO가 적고 그냥 CPU 계산 위주 작업이다. CPU나 GPU, 게임이죠, 게임. CPU나 GPU 뭐 계산, GPU도 계산, CPU도 계산. 이런 것은 마치 이세돌도 저 실력 낮은 아마추어 바둑인하고는 뭐 여러 판을 동시에 둬도 되지만 고수들하고 대회할 때는 한 판에 집중해야지. 마찬가지로 CPU도 계산 위주 작업은 그 작업 하나에 한두 개에 집중해야 돼. IO 위주 작업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몇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은 그 작업이 IO 위주 작업인지 아니면 CPU나 GPU 계산 위주 작업인지에 따라 달라요. IO 위주 작업일수록 IO 장치가 느리니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게 좋고, CPU나 GPU 위주 계산 작업이면 요즘 GPU도 빠르잖아, 요즘. CPU나 GPU 계산 위주 작업이면 그건 빠르니까 마치 이세돌이 고수하고 바둑 두는 것과 비슷해요. 집중해야 돼. 소수의 작업에 집중해야 돼. 대규모 작업도 무조건 이게 해야 될 작업은 작업 객체를 만들긴 해야 돼. 일정을 잡는 것과 비슷해요. 작업 객체를 만든다는 거. 일정을 잡는 것과 비슷하고
실제 그 작업들을 동시에 몇 개를 처리하느냐는 CPU 입장에서 부담이 많은 계산 위주 작업이라면 CPU가 할 일이 많은 계산 위주 작업, CPU나 GPU 계산 위주 작업은 CPU 입장에서 부담이 돼. 그래서 소수의 작업에 집중해야 되고, 매우 느린 I/O 장치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 통신. 통신이 제일 느려, 요즘. 그 다음에 디스크는 많이 빨라졌지. SSD 때문에. 근데 통신은 안 빨라졌어. 그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디스크는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에는 SSD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디스크는 SSD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통신은 10년 전, 20년 전에 깔은 광 케이블을 여전히 사용해. 왜냐하면 광 케이블은 지구,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 깔았기 때문에 그거 뭐 1, 2년 사이에 갈아엎고 못해요. 통신은 별로 안 빨라졌어요. 통신, 요즘 많은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 느린 I/O 장치가 통신이야. 통신. 안 빨라졌어.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위성통신 이런 것도 해야죠. 위성통신 이런 건 느리지. 유선랜이 좀 빠르죠. 이 개요 이해하기 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비효율적인 구현. 해야 될 작업이 500개라고 그래서 500개면 작업 객체를 500개 만드는 건 오케이야. 이건 작업을 예약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스타트를 500개를 다 스타트해버리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지. 너무 많아. 더군다나 이 작업은 다 계산 작업인데. 어차피 내 노트북, 내 집에 있는 여러분 노트북이나 PC나 다 CPU 코어가 그 뭐 6개, 많아야 한 8개 그쯤일 거야, 요즘. 요즘 PC급은 다 코어가 6개, 8개 그쯤이에요. 6개, 8개 코어면 어차피 계산만 해야 되는데 500개를 동시에 하는 게 뭔 소용이야? 이건 너무 과하고. 그렇게 적절한 개수의 실행 흐름으로 이게 작업 객체는 500개 만들어야 되지만 그 500개 작업을 적절한 개수가 예를 들어서 20개다. 20개씩 20개의 실행 흐름으로 500개의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기. 이런 것이 흔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개발자들이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도록 엑시큐터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엑시큐터 서비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요 숫자가 적절한 그 실행 흐름 한 번에 20개씩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그 숫자. 저 숫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 계산 위주 작업이면 줄어들어야 되고 느린 I/O 위주 작업이라면 저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계산 위주 작업이라도 요즘 서버 한 1000만원짜리 CPU는 코어가 118개짜리 서버 CPU도 있어요. CPU 코어가 118개면 스레드 100개, 200개도 널널하지. CPU 코어가 128개인데 20개씩 처리하면 나머지 80개 CPU 코어는 놀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놀릴 이유는 없지. CPU 코어가 많고 또 메모리. 아까 말한 대로 그 스레드 숫자 실행 흐름마다 스택 메모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스레드가 그렇게 막 몇백 개, 몇천 개쯤 되면 그렇지 생각해봐요. 서버 CPU 코어가 128개다. 그러면 느린 I/O 위주 작업이라면 CPU 코어 하나당 대충 10개나 20개 정도의 실행 흐름 왔다 갔다 처리하는 게 적절해요. 다시 말해서 CPU 코어가 128개라는 건 이세돌이 128명이야. 이세돌이 128명이면 이세돌 한 명당 아마 느린 I/O 장치 봐도 10판이나 20판, 20판이라고 해봐요. 20판 곱하기 128개. 그럼 몇 개야? 128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오나?
3천은 좀 안 되고 대충 3천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실행 흐름이 3,000개야. 그럼 스택 메모리가 3,000개가 필요해요. 스레드당 스택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메모리도 널널해야지. 메모리도 널널해야죠. 그러면 대충 그러니까 CPU만 몇 천만 원이라면 메모리도 당연히 몇 기가로 뽑겠지. CPU가 128 코어인데. 그럴 경우는 여기는 숫자가 막 200, 300 이래야죠. 아니다, 1000. IO 유저분이라면 1000, 2000. 여러분 PC라면 뭐 아무튼 적절한 숫자, CPU 코어에 따라 다르다. IO 위주 작업이냐, 계산 작업이냐에 따라 다르다. 적절한 숫자가. 아무튼 여기 숫자가 적절한 실행 흐름의 숫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태스크 객체를 뉴에서 만들어서 서밋하죠. 해야 될 작업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작업 목록인 거지. 그러면 execute 서비스가 이 적절한 숫자의 실행 흐름 가지고 그 작업들을 순서대로, 제출된 순서대로 처리해줘요. 그 다음에 셧다운. 이건 작업 제출 다 했다. 라는 얘기예요. 뭐, 당장 끝나라 이 얘기가 아니야. 작업 제출 다 했다. 더 제출할 작업 없다. 그 다음에 await termination. 이건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메인 스레드가, 지금 이건 메인 스레드죠. 메인 메소드. 메인 스레드가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제출된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스레드가 블락된다라고 표시해요. 블락. 그 농구 경기에 뭐 블락킹이란 말이 있잖아. 무슨 뜻이야? 막는다는 얘기잖아. 스레드가 블락됐다. 이 말은 막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막혀 있다. 못 간다. 어디로 못 가? 그 다음 줄로 못 가요. 블락 상태. 언제까지 블락되어 있느냐? 다 끝날 때까지. await termination이니까. 제출된 작업이 다 끝나면 블락 상태가 풀려요. 풀리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지. 그리고 타임아웃도 줘요. 왜냐면 어떤 작업이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데드락. 데드락 개념은 운영체제에서 배워요. 여기서는 따로 데드락 개념 설명 안 할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영원히 안 끝나지. 그래서 저렇게 타임아웃을 줘요. 60초 타임아웃. 60초가 지나면 에러가 through 돼요. 여기 interrupted exception이 through 된다라고 여기 선언했죠. 이 타임아웃이 되면. 보통 이렇게 타임아웃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데드락에 빠졌을 때 영원히 여기서 멈추니까. 자, 이제 여기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 작업 결과 리절트를 쭉 출력을 하고 끝나죠. 오케이. 자, 좀 어려운 구현. 앞에 이제 쓰는 스레드 작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작업 객체 멤버 변수를 사용했죠. 여기. 근데 이건 별로 좋은 구현이 아니에요. 여기. 계산 작업을 했고, 계산이 다 끝나면 이거 합계를 하는, from부터 to까지 다 더하는 합계 계산 작업인데, 그 결과를 result 멤버 변수에다가 넣어놨죠. 여기서 result 멤버 변수 값을 그냥 읽어서 사용하고 있고, 매우 간단한 구현이죠. 뭐, 이거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세련된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 조금 세련된 기법이 뭐냐? 콜러블 퓨처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세련된 구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는 작업을 구현할 때 implement runn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해서 작업을 구현했는데, 자, 이제 runnable 대신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해서 작업 클래스를 구현해야 해요. 그리고 작업 클래스의 그 call 메소드,
그러니까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을 때 재정의해야 되는 메소드는 run 메소드예요. 런어블이니까 run이지. 런어블 이 말이 뭔 말이야? 어블이 뭐예요? available, 뭐 콜러블, 런어블, ABLE 어미가 영어에 있을 때 이 어미가 ABLE 어미가 무슨 뜻이지? 뭐뭐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ABLE가. 런어블 이 말은 run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run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 라는 의미로 런어블이야. 그러니까 여기 run 메소드가 있어야 런어블 하지. 마찬가지로 콜러블 콜 할 수 있는 뭐 클래스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콜러블. 그래서 콜러블 클래스는 콜러블 해야 되니까 콜 메소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런어블이 아니라 콜러블이고 여기가 런이 아니라 콜이에요. 그러면 런어블과 콜러블의 차이가 뭐냐? 런어블은 런 메소드는 리턴 값이 없어요. 보이드야. 콜러블은 딱 리턴 값이 있다는 것만 달라요. 여기 콜러블 리턴 값이 있죠. 그리고 이 리턴 값은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리턴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이거 wrong이라고 적어도 되고 인티저라고 적어도 되고 string이라고도 적어도 되고 이 부분은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타입을 내 맘대로 적어줄 수 있는 이런 자바의 문법이 자바의 지네릭 문법이죠. 요즘 자바도 그렇고 프론트엔드 타입도 그렇고 초급을 넘어가면 이 문법 지네릭 파라미터 문법, 지네릭 문법이라고도 하고 지네릭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아무튼 지네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자바도 그렇고 프론트엔드 타입스크립트도 그렇고 초급만 넘어가면 중급부터 엄청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타입 부분 지네릭 문법이에요. 맘대로 타입을 내 맘대로 그때그때 내가 뭐 구현할 때마다 필요한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뭐 스트링이라고도 적어도 되고 뭐 인티저라고도 적어도 되고 이렇게 작업을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콜 메소드에다가 작업을 구현해요. 어떤 때 작업 결과를 리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작업 결과 리턴할 거 없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런어블 뭐 리턴할 거 없다. 그러면 런어블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뭐 틀렸다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구현해도 되는데 약간 좀 촌스러워. 왜냐하면 작업 결과가 있잖아. 리조트. 근데 작업 결과를 리턴 값으로 리턴하는 게 세련된 거지. 이것처럼 내가 작업 결과를 멤버명에다 넣어 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꺼내가 이거잖아. 이건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달할 작업 결과가 있다면 이렇게 런어블로 하고 작업 결과를 이렇게 멤버명에다 넣어 놓을 테니까 꺼내가 이 구현보다는 콜러블 작업 결과를 바로 이렇게 리턴하는 게 적절해요. 더 세련돼요. 이 부분이 바로 지네릭 문법이에요.
어레이 리스트인데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있죠. 어레이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느냐? 요거 퓨처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롱 퓨처 객체인데 롱 값을 이 퓨처가 한 쌍인데 콜라보하고 퓨처하고 한 쌍이야. 여기 위에 적었어요. 여기부터 보는 게 낫겠다. 자, 먼저 1번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작업 클래스를 구현한다. 자, 여기 구현했죠. 이렇게. 그래서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작업 클래스를 구현하고 작업 클래스의 콜 메소드의 작업을 구현하는데 자, 러너블과 콜러블의 다른 점. 이 콜 메소드는 작업 결과 값을 리턴해야 해요. 그래서 콜러블 뭔가 리턴 값 리턴해야 될 때 콜러블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리턴 값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리턴 값을 그냥 평범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은 어떤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한테 값을 전달할 때 그냥 평범하게 리턴 값으로 리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퓨처를 사용해야 돼요. 익스큐터 서비스의 작업 객체를 썸밋할 때 썸밋하면 퓨처 객체가 리턴이 돼요. 이 퓨처 객체를 받아뒀다가 이 퓨처 객체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 작업 결과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멀티 스레드라서 그래. 이 리턴 값, 이 콜러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한 작업 클래스의 리턴 값을 메인 스레드가 바로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콜러블 이 작업 객체를 익스큐터 서비스에 이렇게 작업 객체를 new 해서 만들어서 여기 제출했죠. 제출하면 이 서밋 메소드의 리턴 서밋하면 서밋 메소드의 리턴 값이 퓨처 객체예요. 리턴 값이 퓨처 객체를 리턴해 서밋이 그 리턴된 그 퓨처 객체를 여기 이게 어레이 리스트인데 어레이 리스트에 add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어레이 리스트 이 익스큐터 서비스의 서밋 메소드가 리턴한 퓨처 객체를 여기 이 어레이 리스트다가 add해서 보관할 거야. 왜 보관해야 되느냐? 자, 리턴 값. 요 리턴 값. 요 리턴 값을 받으려면은 그 퓨처 객체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어레이 리스트죠. 이 어레이 리스트예요. 이 어레이 리스트 .get i 하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i번째 항목을 꺼내는 거죠. 이게 어레이 리스트의 get 메소드. 이게 퓨처 객체가 i번째 퓨처 객체가 꺼내지겠죠. 여기서 n개나 썸밋 했으니까 퓨처 객체도 n개를 add하게 되지. 그 n개의 퓨처 객체 중에서 i번째 퓨처 객체 .get 퓨처 객체 .get 하면 리턴 값을 이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작업이 아직 안 끝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작업이 끝났으면 리턴 값이 꺼내져요. 여기서. 근데 작업이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안 끝났으면은 여기서 역시 이 get 메소드를 호출한 메인 스레드가 블락돼요. 끝날 때까지 저절로 기다리게 돼. 그래서 사실은 요거 빼도 돼. 어차피 여기서 기다려. 이거 빼는 게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안 기다려도 어차피 여기서 그 지금 get 이 퓨처 객체에 get 매수 노출했는데 그 퓨처 객체에 해당하는 요 작업이 안 끝났다. 그래서 아직 리턴 값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메인 스레드가 블락돼서 기다리게 돼요. 아니다. 아, 참. 셧다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아, 틀렸어요. 이 셧다운은 기다리는 메소드가 아니고 작업 다 제출했다 이거죠. 제출했다. 기다리는 건 await termination이지. 아까 잠깐 헷갈렸어요. 요게 기다리는 거예요. 셧다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셧다운은 나 제출 다 했어라고 하고 바로 리턴이에요. 얘가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필요 없어요.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await 그 메소드 호출 안 해도 요 future 객체점 get 여기서 기다려줘요. 자, 이거 읽어보고 밑에 설명도 있으니까 잘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잘 이해되는 학생은 연습 문제 구현해 보세요. 구현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자바 버추얼 스레드. 자, 이 부분은 그 부록이에요. 학습 목표 아니야. 관심 있는 학생만 백엔드를 진로로 하려고 하는 학생만 들어두면 돼요. 왜냐면 자바 20일부터 지원되는 새 기능이라서 뭐 여러분 초급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10년 전에 나온 기능도 아직 다 모르는데 자바 20이면 불과 얼마 안 됐죠. 이런 최신 기능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10년 전에 나온 기능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 그렇지만 백엔드가 내 진로다. 그러면 아직 집중해서 공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나왔다 정도는 알아둬야지. 그래서 평범한 자바 thread, normal thread라고 불러야 되겠죠. 가 있고 새로 나온 virtual thread라는 게 있어요. virtual이란 말은 그 가짜란 말이야. 자바 버추얼 머신의 이 버추얼도 진짜 하드웨어 기계가 아니고 가짜 기계란 얘기지. 소프트웨어적인 기계. 그렇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 진짜 하드웨어 머신이 아니죠. 그래서 자바 버추얼 스레드도 진짜 스레드가 아니라 가짜 스레드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 처리하는 스레드예요. 그러면 그 버추얼 스레드가 아닌 그냥 노멀 스레드는 이건 자바 버추얼 머신 혼자 처리할 수 없고 운영체제하고 CPU 사이에 스레드 기능이 있어요. 운영체제하고 CPU는 서로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 처리해. 둘이 거의 그 밀접해요. 그래서 최신 CPU를 아직 운영체제가 지원 못해서 최신 CPU의 성능이 다 안 나온다. 이런 말 나중에 관심 있으면 지금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는 아무래도 인텔이 워낙 압도적으로 CPU 시장의 강자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내놓을 때 인텔 CPU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AMD CPU에 대한 지원은 윈도우즈가 좀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요즘은 이제 AMD도 많이 팔리죠. 이렇게 CPU하고 운영체제는 일을 서로 분담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가. 멀티 스레드도 그래요. 운영체제하고 CPU하고 나눠서 처리해요. 이게 노멀 스레드야. 버추얼 스레드는 아니야. 운영체제까지 안 가. 즉 CPU까지도 안 가고 자바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 처리하는 스레드예요. 가짜 스레드.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진짜 스레드가 아닌데.
동시에 처리해야 할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자바 버추얼 스레드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또 거의 대부분 IO 위주 작업이고 CPU가 할 일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IO 위주 작업이다. 그 다음에 작업 중 생성하는 객체나 배열의 크기, 즉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IO 위주 작업. 그렇지만 동시에 처리해야 될 작업이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 정도로 너무나 많다. 이런 거에 최적화된 게 자바 버추얼 스레드예요. 혹은 그 모바일 쪽 전공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들어봤겠고, 코틀린이 그 코루틴이라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코틀린의 장점. 그게 바로 자바 버추얼 스레드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의 장점이 그 코루틴이라는 그 일종의 버추얼 스레드였는데 자바가 따라간 거죠. 코틀린만 장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자바는 이제 코루틴이라고 안 하고 버추얼 스레드라고 했어요. 평범한 자바 스레드. 이게 CPU가 해야 될 작업이라면, 이게 평범한 스레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체제가 CPU하고 평범한 스레드는 운영체제가 처리해야 되고 CPU랑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PU가 신경 써야 되는 스레드라면은, 즉, 계산을 해야 되는 스레드다. 그러면 평범한 스레드가 좋아요. 근데 CPU가 할 일이 거의 없어. 그냥 거의 IO 위주 작업이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수고스럽게 운영체제하고 CPU까지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자바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나아요. 자, 이 정도만. 언제 버추얼 스레드가 유리한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메모리도 아주 적게 차지하고 CPU가 해야 할 일도 거의 없고 그냥 간단한 IO 위주 작업이다. 이게 자바 버추얼 스레드 혹은 코틀린의 코루틴 이런 것들이 딱 맞는 분야예요. 간단한 IO 작업을 몇천, 몇만, 몇십만 개 이상 대규모로 처리해야 될 때. 쉽게 말해 카톡 생각해 보면 돼요. 카톡 메시지 전 국민이 동시에 정말 몇만, 몇십만, 몇백만 개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카톡 서버가 하는 일 생각해 봐. 뭐 계산할 일이 뭐 있어? 그냥 메시지 받아서 보내고 이것뿐이지. 그런데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게 몇천이 뭐야? 몇만, 몇십만,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것은 몇백만, 몇천만까지 갈 수도 있죠. CPU 관리는 거의 없는데 동시에 처리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뭐 메모리가 얼마나 차지해? 그치? 메시지 하나 보내고 받고 하는데 뭐 메모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 그 메시지 딱 받아서 그만큼 딱 보내면 되잖아. 뭘 객체를 얼마나 만들고 배열을 또 뭐 얼마나 만들어. 딱 카톡. 그래서 카톡 같은 그런 예를 들어 뭐 몇십만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받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평범한 스레드를 몇만 개, 몇십만 개 만들면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덩치가 커서. 평범한 스레드는 덩치가 커. 아까 말한 대로 스레드당 스택을 하나 차지하고 스택 크기가 아무리 못해도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크기까지는 너무 언어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버추얼 스레드는 평범한 스레드보다 초기 부담이 작아요. 그 정도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또 버추얼 스레드라는 게 요즘 생겼다. 자, 구현할 때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 요거예요. 이것도 역시 버추얼 스레드도 익스큐 서비스 똑같고 요 메소드만 달라요. 여기. 평범한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할 때는 여기 이름이 new fixed thread 풀이었죠. 이러면 평범한 스레드 20개가 처리해요. 평범한 실행은. 즉 운영체제 CPU 스레드. 그런데
여기를 new fixed thread 풀이 아니라 new virtual thread for task executor 요 이름 적어주면 되고 여기 숫자 필요 없어요. 평범한 실행 흐름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 경우는 virtual thread예요. 이런 게 virtual thread라는 게 요즘 새로 생겼다. 장점은 뭐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여러분은 아직 virtual thread로 넘어가지 말고 평범한 thread 또 오늘 배운 future callable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버추얼 스레드도 공부해보자.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 예제는 100% CPU 계산 작업이니까, 왜냐면, 이거 계산 작업이죠. 이런 건 버추얼 스레드 구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장점이 없어. 뭐, 콜러블 퓨처 예제도 똑같고, 요 부분만 수정하면 돼.